안녕하십니까. 현대사 포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는 2005년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인용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계엄령을 내리려고 하는 것은 2004년도 3월 달부터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8월 달에 가서는 좀 구체적으로 세우고 11월 달 가서는 실행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는데 계엄령을 성공하려면은 최하 50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걸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계엄령 내릴 때는 제일 중요한 부서인 보안사령부, 옛날에 보안사령부, 지금은 이제 보안사령부, 그분도 이렇게 반대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경찰청장 조지호도 반대를 하고, 그리고 연합사령관이 군 지휘는 육군 참모총장보다도 더 총지휘할 수 있는데 사령관도 반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공수부대 사령관은 그냥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명령 내리니까 이제 듣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리는데 적극적으로 지지한 사람이 국방장관하고, 그 다음에 노상원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셋이서 이걸 진행을 했더라고. 이건 3명 가지고는 이건 100% 실패입니다.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적어도 계엄령이 성공하려면은 육군 참모총장, 그 다음에 각 1군, 2군, 3군 사령관, 그 다음에 군단장들, 그 다음에 국정원 각 국장들까지, 그리고 이제 보안사령부 사령관하고 각 이제 몇 사람 부대원, 그래서 최하 50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걸 진행을 해야 이게 성공하는 건데, 노상원 전 사령관하고, 그 다음에 국방장관하고,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하고 셋이서 여러 번 만났더라고. 보니까 이 3명 갖고는 어려움도 없어요. 그리고 이런 걸 하려면은 이렇게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량 같이 이렇게, 그리고 초한제에 보면은 장량 같은 사람은 아주 정책적으로, 그리고 이런 전략적으로 아주 그냥 유명한 사람을 윤석열 대통령이 딱 참모를 해서 매일 데리고 다니면서 은은해 가지고 이걸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참모가 없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계엄령에 대해서도 전문가고, 그리고 각 이렇게 지휘도 잘하고 앞을 내다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쫙 계획을 세워서 윤석열 대통령을 보필해서 이게 그냥 쫙 시작을 했어야 이게 성공을 하는 건데, 이 몇몇 갖고 되겠어요. 그래서 몇몇 갖고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 되죠. 11월 24일 날 그때 최종적으로 하면서 점검한 것 같아요. 그러는데 국방장관하고, 그 다음에 노상원하고, 그러면 수도경비사령관하고, 그 외에는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없어. 이 3사람 갖고는 어림없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이건 실패겠구나. 그리고 포기를 했어야죠. 그런데 그 3명 갖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 몇 사람 갖고 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함정을 파가지고 그냥 인생 끝날 정도로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되니까 이제 한남동 관제에 비워줘야지. 그리고 매일 이제 15일마다 이제 재판으로 다녀야지.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처벌받게 되면 이제 감옥살이를 해야 되잖아요. 왜 이런 생을 이렇게 인생을 사느냐 그거예요. 딱 봐서 안 될 것 같으면 딱 포기하고, 그리고 될 것 같으면 그냥 한 30명, 50명을 그냥 자기 사람 만들어서 이제 진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세상에 할 수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3월 달부터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이렇게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이라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내린 이유가 그 이제 선거 부정선거 그다음에 반국가 세력 했는데 부정선거는 그건 항상 있는 소리예요. 좌파가 우파가 이기면은 좌파가 떠들고 좌파가 또 이기면은 우파가 떠들고 맨날 부정선거 있다고 부정선거 있다고 이런 명분 갖고는요 계엄령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국가 세력이면은 이건 명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이 뭔가 이거 세밀하게 설명을 해야죠. 종북 반국가 세력.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할 때부터 계엄령 내릴 때까지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반국가 세력이 뭔가를 설명할 줄 알고 잘 들었는데 한 번도 반국가 세력이 어떤 세력인가 그리고 얼마만큼 많이 퍼졌는가 그에 대해서 설명은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광화문에서 이제 전광 목사가 그 태극기 부대에서 이렇게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야 된다. 그리고 문재인을 척결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재명을 척결해야 된다. 그리고 주사파를 척결해야 된다. 그것만 7년 동안 떠들었는데 그 전광 목사도 7년 동안에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 주사파 척결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반국가 세력이 어떤 세력이 반국가 세력인가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얼마만큼 퍼졌는가 그리고 이 사람들 때문에 무엇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가 이걸 7년 동안 광화문에서 이렇게 계속 집회했다 뭐 고생했다 비 올 때도 나오고 눈 올 때도 나갔다 그러는데 한 번도 7년 동안에 반국가 세력이 어느 단체인지 누구누구인지 한국에 얼마나 퍼졌는지 그거 설명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광화문에서 토요일날마다 모였을 때 10분이고 20분이고 쫙 역사적으로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면은 윤석열이가 이렇게 우익들 유튜브를 잘 본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설명은 윤석열이가 봤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윤석열이가 저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해가지고 그 이제 청와대 이제 먼저 참모들, 그다음에 비서들, 그다음에 장관들, 그다음에 육군의 그 지휘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각 기관 대표들을 토요일마다 모아요. 한 50명이나 100명. 그래갖고는 이거에 대해서 전문가가 토요일마다 계속 강의를 해요. 반국가 세력은 어떤 것이 반국가 세력이고, 그리고 누구누구가 반국가 세력이고, 어느 단체가 반국가 세력이고, 그리고 그 반국가 세력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지금 점령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영향은 어떤가. 계속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3월달부터 4월, 5일 계속 거기 참석한 사람들. 그래가지고 이 반국가 세력 때문에 도저히 국가를 운영할 수 없다. 그 반국가 세력의 결과가 지금 민주당에 계속 이렇게 탄핵하는 거다. 그러면서 쫙 설명해서 그분들이 이거 반국가 세력 때문에 국가가 망했구나. 이건 어쨌든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생기도록 할 때 그 50명이나 이 사람들 참석한 사람들을 하나씩 설득을 해서 이번에 계엄령 내리려고 그러는데 적극적으로 좀 도와달라. 그래서 그냥 50명이 사상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뭉쳐가지고 이번에 계엄령 내릴 때 그냥 탁 해서 끝내버려야 되는데 이런 교육이 없으니까 보안사령관, 특전사령관, 그다음에 707 그 부대장도 지금 왜 계엄령 내려갖고 국회 가서 국회의원을 다 잡아서 몰아내려고 하는가 그것을 잘 몰랐다고 그래요. 707 여단장도 왜 그래서 비행기가 눈 와서 이제 못 떴을 때 다시 이제 가라고 그래서 국회 갔는데 국회의원들 왜 잡으라고 하는지 그걸 몰랐다고 그래요. 이렇게 갖고 계엄령이 되겠어 어른도 없지. 어째서 내가 국회를 가는가?
어째서 이제 결의하는 것을 모두게 막아야 되는가? 어째서 국회는 다 그냥 해산시켜야 되는가? 확실히 알도록 교육을 시킨 다음에 이제 행동으로 옮기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교육을 안 시킨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이가 안 시키면 광화문에서 정광훈이라도 해야 되는데 정광훈도 한 번도 한 일이 없어요. 떠들기만 하지. 손상대 그냥 그렇게 떠들러 신혜식도 그냥 계속 떠들고 그리고 거기 뭐 연사 있는 사람들 김학성 교수도 그냥 법만 연구할 일이지 별놈 소리 다 했더라고. 뭐 헌법재판소는 뭐 해산시켜야 된다 뭐 그런 소리를 다 해. 그런 것보다도 반국가 세력이 뭔가 그걸 그냥 7년 동안에 토요일에 10분이나 20분 동안에 전문가를 통해서 그 태극기보다 교육시키면서 그 다음에 전국에 교육을 시켜서 대한민국이 이 정도가 됐구나. 이거 뭐 계엄령 내려서 정리를 해야지 이거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해놓고 윤석열이가 그걸 보도록 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50명 정도를 교육을 시킨 다음에 사상교육을 시켜서 이걸 진행해야 되는데 윤석열도 모르지. 전광훈도 말 한마디 없지. 그리고 광화문에서 누구 이야기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좋은 기회가 있는데 좋은 기회가 아니라 그냥 완전히 그냥 우익에 착살라버리고 그러고 그냥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되어버렸잖아요. 참, 너무 참 한심하고 기가 막히고 그러죠. 저거 2024년 7월 24일에 전광 목사가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이렇게 혁명 공약을 설명하더라고. 근데 그 혁명 공약을 5.16 박정희 6개 혁명 공약이 있는데 그걸 본인이 그래요. 벤치마킹 했다고. 그거를 이제 뭐 넣고 빼고 해가지고 혁명 공약을 이제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혁명 공약을 뭐 1항, 2항, 3항, 4항 그리고 이제 총사령관 뭐 전광훈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거기서 전 국방부 차관했던 이종린 차관이 그냥 너무 훌륭하다고 박수치고 막 칭찬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김순교 장로도 앉아 있더라고. 거기에 김진우 목사도 있고. 참 하여튼 이런 것은 백날 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이런 거 해가지고 지금 무슨 뭐 결과가 뭐예요 그게. 무슨 뭐 5.16 군사혁명하고 지금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거기서 뽑아가지고 벤저마킹해서 이렇게 공약을 세워요. 혁명 공약을 세워요. 아이고. 그런데 이 혁명 공약에 찬성하지 않고 반대한 사람은 척결한다 또 그러더라고.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은 척결한다 그 말 아니에요? 계엄령이 성공했으면 나도 척결돼서 죽을 뻔했어요 보니까. 참 하여튼. 그런데 노상원의 수첩하고 전광 목사 혁명 공약 설명하는 것도 약간 비슷하더라고 보니까. 그 노상원도 그냥 뭐 세밀했는데 설명을 다 못 하겠는데 뭐 백령동 하다가 뭐 물에서 어떻게 한다. 오음리 칠사단 있죠. 오음리 거기 굉장히 산이 허무잖아요. 뭐 어떻게 한다. 간성에서 어떻게 한다. 수첩에 간단하게 노상원이가 이제 메모 썼는데 그 내용하고 7월 24일 날 혁명 공약 내용하고 약간 비슷해요. 그리고 통일되면은 전광훈이가 통일 대통령이 된다고 그러고 또 김건희는 통일되면 자기가 통일 대통령이 된다고 그러고 최 목사를 만나는데 통일에 대해서 연구자고. 그럼 부인이 김건희 대통령 부인이 무슨 대통령이 할 일이지. 부인이 통일에 대해서 연구자고 그런 얘기를 해요. 이미 계엄령이 성공하면은 북한을 어떻게 해가지고 노동당을 다 없애버리고 북한은 그냥 점령하려고 한 것 아닌가. 그래서 이제 남북한이 통일되면은 전광훈이가 먼저 통일 대통령 되고
그 다음에 김건희가 되려고 한 것 아니가. 그러니까 혁명 공약을 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막 이제 제대로 잘 되면은 훌륭한 사람한테 임견다. 이렇게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계엄령이 성공한 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개혁 같아요. 이 개혁하고 노상원의 수첩에 있는 개혁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계엄령 내릴 때 그렇게 현찮게 해놓고 그게 성공할 것 같이 생각하고 성공하면은 이걸 어떻게 하려고 큰일 날 뻔했어요. 이번에 만약에 계엄령 성공하면은 대한민국 참 큰일 날 뻔했어요. 저 48년도 4월 3일 날 이제 그 4.3 폭동이 일어나는데 거기 이제 박진경 연대장이 있어요. 연대장인데 문상길이가 6월 달에 이렇게 박정희 연대장을 죽여야지 수습이 진압이 제대로 되지 박정ging 연대장이 있어갖고는 진압이 안 되겠다. 그래서 박진경 연대장을 죽이는데 문상길이가 유생병을 동원해가지고 딱 총 한 방으로 그냥 머리에다 쏴가지고 한 방에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구간들 또 같이 자는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까 여러 방 쏘면은 저놈이 쐈다 이놈이 쐈다 그러는데 딱 한 방 쏘고 유생병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총을 쐈는 건지 총을 안 쐈는 건지 킨 건지 아닌 건지 그 부관들이 긴가민가 했어요. 그리고 유생병은 가가지고 이제 총열에 총을 쏘면은 그 가스가 채 있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총 검사면은 금방 찾아내죠. 그런 게 총열은 그냥 싹 닦아가지고 흔적이 없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CIC나 뭐 방첩대에서 그냥 아무리 조사를 해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진정을 했어요. 그 문상기를 조사하면은 범인 나올 거라고. 그래서 이제 문상기를 잡아갖고는 이제 조사를 하는데 뭐 밤낮으로 조사를 하죠. 조사를 하는데 고문도 하잖아요. 그런데 고문할 때는 옷을 다 벗기고 막 고문하잖아요. 그런데 옷을 딱 벗기니까 이 가슴에 빨간하게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거기다가 부적을 붙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땀이 나니까 부적은 다 없어져 버리고 이 살에 빨간 것이 이제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조사관이 이 빨간 것이 뭐냐, 이 빨간 것이 뭐냐 계속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못 견디니까 부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왜 부적을 거기다 붙였느냐? 왜 붙였느냐? 네가 박진영을 죽이니까 불안해가지고 무당한테 가니까 무당이 여기다가 부적을 붙여준 것 아니냐? 그러면 좀 안심돼가서 이렇게 안심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무당한테서 이 부적을 받아가지고 붙인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네가 박진경 연대장을 죽이니까 불안해서 이렇게 여기다 붙인 것 아니냐? 이렇게 문상길이가 박진경 연대장을 죽이고 3일 동안 부대를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가서 어째서 안 나왔냐? 그러니까 아파서 안 나왔다고. 그럼 아프면 왜 병원에 가지? 부대 안에 병원에 있는데 병원 안 가고 집에만 있느냐? 그래서 자보다가 그냥 이렇게 고문을 하니까 이 빨간 것이 나오니까 그냥 견디지 못하고 무당이 이렇게 줘서 붙였다. 그럼 무당이 왜 줬냐? 불안하니까 준 것 아니냐? 그래 네가 박진경 죽여서 불안하니까 이렇게 여기다가 부적을 붙인 것 아니냐? 결국은 불어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문상길이가 박진경 연대장을 죽인 것을 불어버렸어요. 그래갖고 7명이 싹 잡혀갖고 그냥 싹 죽어버렸잖아요. 무당한테 가면은 자기가 살 것 같은데 무당 때문에 결국은 문상길이가 죽은 것이 무당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노상원은 저거 군산에는 무슨 여자한테 가가지고 이거 뭐 큰일을 하고 그러는데 성공할 거냐 실패할 거냐, 이 사람은 내가 뭘 큰일을 하는데 갇히려고 그러는 나를 배신할 것 같으냐 배신이지 않을 것 같으냐 그런 걸 물어보고 다녔다니 이런 사람하고 계엄령을 하려고 그러니 되겠어요. 그런 거 알고 보니까 계획은 노상원에서 세웠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방장관하고 노상원하고 윤석열 대통령 셋이서 했더라고 보니까 여러 번 만났더라고요.
그래갖고 무슨 계엄령이 성공하래요. 그리고 이 저거 보자, 종북 반국가 세력 하면은야, 박헌영에서 그다음에 남당 박헌영 그 이하가 이제 김종대, 예, 대구 사건 폭동에 가담한 김종대 있죠. 김종대가 통역당, 그 통역당이 해체되니까 이제 인혁당에서 또 해체되니까 이문규가 그 난민전, 그 난민전도 이제 이재문이가 이제 죽으니까 조직이 더 확산됐잖아요. 그래서 난민전 때 전교조가 이제 조직되고, 그 다음에 그 민주노총이 조직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전대비 조직되고, 그리고 80년대부터 그게 이제 확산돼가지고 한총련이 이제 한민전이 이제 조직되고, 그 한민전은 북한의 직접 지령을 받는데, 옛날에는 뭐 또도도 이제 그랬는데, 한민전에서는 방송을 해버려요. 북한에서 방송. 그러면은 방송을 한민전 사람들이 다 들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방송 나온 것을 전부 다 이렇게 베껴가지고 인수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젊은이들한테 싹 나눠줘서 80년대는 한민전이 그냥 완전히 장악해버렸잖아요. 그 한민전이 더 성장해가지고 민혁당이 되고, 민혁당이 이제 이혁균이 뭐 경기 북부 당이니 또 울산당이 인천당이 돼가지고 오늘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민혁당에서, 그러니까 그 통역당에서 난민전 넘어갈 때 그 대표가 신영복이잖아요. 그리고 대표가 박헌채고, 이 두 사람의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걸 쫙 설명해서 오늘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민주당의 핵심 멤버들이 다 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다. 누구누구 근거 딱 떼서 계속 설명을 하면서 민주당이 이런 당이다. 근데 그런 당이 계속 탄핵을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은 국민들도 그런가. 그리고 여기 참석은 계엄령 할 때 참석은 50명도 이건 이렇게 정리를 해두겠구나. 그러고는 여기에 내가 하는 것은 굉장히 보람이 있구나. 그러고 이제 사상 의식적으로 이제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50명을 똘똘 뭉쳐가고 해야지. 다 반대하고는 국방장관하고 노상원하고 대통령 셋이서 이 계엄령을 어떻게 합니까? 이럴 것 같으면 이거 안 되겠구나. 딱 포기하지요. 그러니까 전광훈도 7년 동안 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다고 돈 들어가고 애쓰고, 결국은 윤석열 감옥 보내는 것밖에 없잖아요. 탄핵돼가지고. 결과가 뭐예요? 돈 많이 들어가고, 사람 동원하고, 추운데 고생시키고, 교인들 동원하고, 그리고 기독교 규탄받게 만들고, 부흥도 안 되게 만들고, 욕만 바가지로 먹게 만들고, 그리고 7년 동안 고생하고 그 결과가 뭐냐 그거예요. 윤석열 탄핵되고 감옥 보내는 것이 7년 동안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역사도 제대로 가르쳐야지. 뭐 종한길 보고 역사 제대로 봐오지도 못한 사람이 뭐 떠들고 다닌다고. 정광 목사가 자신이 역사를 주사파는 보고, 그다음에 반국가 세력이 뭔가 쫙 본인이 설명하든지 아니면 전문가를 동원해갖고 하든지. 그래서 토요일 모일 때 그냥 30분이나 10분씩 쫙 7년 동안 했으면은 지금쯤은 뭐 굉장하잖아요. 그렇게 먼 일을 똑똑하게 해야지. 7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해놓고는 결과가 뭐예요? 지금까지 고생은 돈 들어가고 고생은 결과가 뭐냐 그거예요. 윤석열 탄핵되고 감옥 보내는 것밖에 없잖아요. 이번에 전광훈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그 전광훈 자유통일당은 해산되고 광화문에서 다시는 이제 나타나지를 말아야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